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기념일 날 출근한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내분한테 저거 미션으로 받으셨나 봐요. 아, 그거 네, 아니고 네, 뭐 네. 방송을 위해서 어쨌든 개인사는 뒤로 하겠다. 네. 네, 그 그렇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아내분 감사합니다. 네. 데리고 살아주셔서. 자, 오늘이 청취율 압도적 1위 감사 이벤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썼습니다. 오늘 4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효과음도 좀 센 걸로 예, 보여요. 효과음도 센 걸로 바뀌었네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4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튜브로는 보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응모하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K-팝 콘서트죠. 그렇습니다. 뭐 더구나 이제 하필이면 그 열리는 장소가 서울 상암의 월드컵 경기장이다 보니까 상암에 사옥이 있는 MBC로 출근하는 저희가 다 오늘이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이 그날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절실히 느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MBC 사옥 뒤에 그 전경 버스가 몇십 대 깔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당한 줄 알았어요, MBC가. 그런 농담은 네.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위험한 시기입니까? 예, 네. 아니 네.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고 쫙 그 길게 버스가 서 있어가지고 네. 평소 밀리지 않는 길까지 다 밀리고 일단 통제당하는 통제하고 있는 앞길 쪽 월드컵 대결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근처 지금 도로를 일부 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도 이제 굉장히 좀 이게 교통 체증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 그거와는 별개로 오늘이 이제 2023 잼버리의 공식 행사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동원이 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팝 콘서트가 잠시 후에 저녁 7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콘서트 하나 하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대통령이 지시사항 나오고 행안부 장관이 현장 점검 나오고 콘서트 하나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신세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또 추가로 동원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어떤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을 잼버리 초반에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잼버리 대원을 끝까지 챙겨달라라는 당부 메시지를 총리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부를 받은 한덕수 총리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오늘 도시락 메뉴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장 안에 오늘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대원들한테 도시락을 지급할 때도 온도를 고려를 해서 이 상온 보관이 가능한 도시락 그리고 물 9만 병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한 총리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바나나는 도시락에 넣지 말아라 라는 굉장히 세심한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대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미 수경지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남겨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잼버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 이 K-팝 콘서트에서 유종의 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상암 MBC 사옥으로 오는 길에 쫙 깔려 있던 그 경찰과 공무원들 그리고 곳곳이 차단돼 있는 도로를 보면서 4만 명 정도가 경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데도 이 정도의 행정력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태원이나 오성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네. 또 막상 뭐 정작 고생한 사람들은 뺐다가 넣었다가 뭐 말들이 또 많았습니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자국민은 정작 제대로 안 챙긴다라는 얘기, 이제 소위 그 외국 손님들, 그것도 주로 이제 서구권 손님들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나마도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고생했던 자원봉사 활동가들에 대해서 좀 홀대한다는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행사 K-팝 콘서트 행사 개요를 노컷뉴스에서 확보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공연 참가 가능 대상에 대해서 한국 대표단 대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CMT, IST 이렇게 이제 적시가 돼 있는데 CMT라는 거는 이제 캠프 매니지먼트 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IST라는 거는 인터내셔널 서비스 팀이라고 해가지고 뭐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원봉사 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IST 중에서도 8월 6일 이후에 후반기 잼버리에 참가했었던 사람만 이번 K-팝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제한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고생했었던 사람들은 정작 이 K-팝 콘서트에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아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물론 전 세계의 IST 대원들 그러니까 각국의 IST 대원들을 다 합치면 5,5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많긴 하지만 그런데 정작 한국 국적의 IST 대원들은 총 66명. 전반기가 33명, 후반기가 33명이니까 전반기 33명을 빼서 어떻게 보면 자리가 부족한 걸 채우겠다. 안전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의 이 설명이 납득이 가는 설명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노컷뉴스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로 조직이 관계자가 전후반기 IST 관계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공지하겠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좁을까봐 33명은 컷했다.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만 사실 한국 스카우트 대원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시설이 안 좋은 곳으로 대체 수경지가 홀대로는. 좀 적용지 반면에 서구 국가들 참가 대원들 같은 경우는 뭐 LG라든가 뭐 현대, 기아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이런 인재개발관 같은 시설들에 또 돼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국들 특히 한국의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는 국가들의 대원들이 처음에 좀 헤맸다든가 아니면 네네. 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예멘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안 왔다고요. 시리아도 그랬고요. 아예 그래서 입국을 안 한. 그조차도 이제 사실은 조직위가 제대로 접수하거나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니까 조금 너무 서구판 중심으로 그것도 약간 뭐랄까요 MBC 프로인가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찍는 네, 스카우트가 아니라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이게 이 나라의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싶은 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농담처럼 뭐 여행할 때 여기 뭐 네. 있잖아요. 여행할 때 여기 안 돼. 이런 이제 또 농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앞으로 또 남아일 정산 문제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 복잡합니다. K-팝에서는 하이브에서 또 몇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기념품 포토카드 BTS 뿌린다고 하는데 8억 원어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반기업 행사를 하는 반자본주의 세력도 아닐 텐데 정부가 자발적이라고 네, 얘기를 굉장히 하죠. 강조하시지만 마침내 자발적으로 8억 원. 결국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아이브. 네. 그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고요. 근데 어제도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 어제 어쨌든 태풍 중에 무대 설치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설치하면서 이거 안전 문제 관련해서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노조 쪽에서 어제부터 계속 지적했었던 문제입니다.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을 점검을 해봤더니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건설노조가 보니까 작업자 중에서 일부는 높은 곳을 작업을 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그러니까 그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벨트를 착용해야 되는데 저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김준호 변호사님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사업주는 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네.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고 사진을 봐도 명명백백합니다. 생명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문제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또 고발됐다라는 보도가 되어 있긴 네. 한데 네. 지금 저희도 이게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행사여서 사업주가 누구인가는 조금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시인지 마포구청인지 KBS인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인지 네. 이 모든 것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뮤직뱅크도 갑자기 결방을 하고 제작진이 전부 이 K-팝 콘서트에 제작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거 아니냐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뭐
나쁜 말로는 이제 방송장악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방송장악.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행사 이 부분 발주한 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근로자들이 또 여기서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훈 변호사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렇게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정산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추가로 생길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 받고 누가 책임지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조직위가 잘 챙겼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 주체가 제대로 좀 정리가 되어 있을지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줄뿐만 아니라 최상부에는 안전 난간이나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작업 발판도 모든 층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별도의 작업 발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보이고요. 층 간에도 지금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 간에도 이동하는 이게 임시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1층, 2층 사람들이 지금 쭉쭉쭉 모여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층간 이동할 때는 안전한 계단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계단이 없잖아요. 그냥 층간에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붙잡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급하더라도 안전의 최소한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KBS의 뮤직뱅크 같은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사실상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방송국하고 이제 편성상의 어떤 그 상의나 조직위하고의 이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인지 혹은 사실상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가의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식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주목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자발적, 마침내 자발적, 결국 자발적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는데요. 자발적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공교롭게도 카카오가 대주주인 엔터테인먼트사 소속의 아이돌 그룹 아이브가 어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스카우트 대원 전원한테 K-팝 기념품 콘서트 리멤버 키트라는 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카카오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하이브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한국 방문의 기념으로 에코백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K-팝 콘서트 응원봉,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추가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포토카드도 구성이 돼서 들어갑니다. 문체부가 강조하는 거는 카카오나 하이브 같은 회사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라는 점을 이제 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잼버리 대원들한테 한 10억 원 정도의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을 선물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음악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은 이번 콘서트에 대거 참여를 하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는 잼버리 대원 230여 명을 카카오 판교 아지트, 그러니까 회사로 초청해서 오피스 투어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 잼버리 대원들한테 BTS 포토카드 세트 43,000개, 그러니까 전원한테 이제 무상 제공을 한다는 건데 이게 시가로 치면 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FC 성남 관련해가지고 기업 후원 받은 거 이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봤다면서 수사를 했던 게 우리 검찰인데 이 사안들은 어떤 거냐라는 얘기들도 문제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에 삼성하고 SK, 롯데 등이 출연했던 거 그것도 제3자 뇌물죄로 의율됐죠. 그다음에 대북송금 관련해서도요.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걸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 것으로 언론에선 보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3자는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미르 K재단 같은 경우도 또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이 있어서 네. 대가성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요렇게까지 나가는 건 조금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일어난 그 경제 민폐 효과 이런 거를 한번 좀 조사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도 이 회사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국내 콘서트를 해서 팬들한테 이렇게 몇만 명 단위 역조공을 한 선례가 있다면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역조공. 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좀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시민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통 팬들이 자기 아이돌 스타가 됐든 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걸 이제 조공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역조공 회사 측에서 오히려 팬들한테 네. 저희 야. 햄버거 40개 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역조공 중입니까? 네. 네. 이거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데 햄버거 40개 정도로는 뭐 규모가 비교가 네. 안 돼서 카카오 연락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는 예. 얘기로. 역조공이냐 제3자 뇌물이냐 예,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사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폐영식이 끝나고 잠시 후 7시부터 콘서트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2시간 뒤에 콘서트가 끝나면 또 이렇게 또 각자 자기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정에서 정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네. 안전 또 생명 가장 소중하게 스스로도 지키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생각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양평 군수가 전문가 검증을 하자 원안이냐 대안이냐 놓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전진선 양평 군수가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제목의 이제 글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 그리고 기존의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어느 쪽이 옳은지 타당성을 따져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직접 그 글에 밝혀놨는데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노선일까 혹은 양평 군민이 원하는 노선은 무엇일까라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건은 3가지를 달았습니다. 첫째, 국도 6호선의 이제 교통량 분산과 양평 군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IC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양평 군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된다는 거. 이 3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또 강조해 왔었던 포인트들이기도 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김준우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제된 글로 써여져 가지고 되게 저는 차분히 읽어는 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국토부 대안이 더 낫다. 근데 이제 IC 설치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IC 설치가 그럼 원안에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닌 거냐. 여기에 대한 논증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가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다음에 다수 양평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되는가라는 논점보다는 전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노선인가의 그렇죠. 관점에서 접근돼야 되는데 군수니까 양평 국민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분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대국민 제안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어 보였고요. 그다음 뭐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된다. 뭐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기존 노선과 새 노선 사이에서 어떤 뭐 차이가 있다는 건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준이 양평 군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100번 양보해서 군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국책 사업입니다. 1조 8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근데 이게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 설치가 가능한 노선, 양평 국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수는 있지만 어떤 대안을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그냥 군도를 놓으시면 돼요. 군도. 국도, 고속국도가 아니라 군도를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안을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꿨냐. 이 얘기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뭐 전문가들이 검증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의문의 일패는 KDI 아닙니까? 그렇죠. 양평 군수님에게 전문가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KDI다. 그리고 이제 두 안을 놓고 또 경쟁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동안 강상면 종점안이 최선이라고 얘기했었던 국토교통부도 또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군수님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요. 조금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안적인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